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공모주인 바이오노트 남았죠. 오늘도 상장일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데이터 준비를 했으니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바이오노트는 목요일이죠. 22일에 상장을 합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이었으니까요. 어느 증권사로 청약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청약 배정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30% 비중으로 배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사주 물량이 미달되었다는 것은 청약할 때부터 알고 청약을 했었죠. 그런데 생각보다 직원들이 청약을 많이 했더라고요. 20% 비중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7.6% 청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약 물량의 약 3분의 1 정도가 소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5% 이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의 생각보다 직원들 청약률이 높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대치가 낮았다 보니까 이 정도 결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주 미달 물량은 일반 투자자에게 5%가 더 배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뉴스가 바로 의무확약인데요. 의무확약 신청 수량 대부분이 실제 확약으로 묶이게 되었습니다. 1개월 확약 29,000주는 모두 의무 확약이 걸렸고요. 3개월 확약 49만 2천주 중에서 7천주를 제외한 48만 5천주가 의무 확약이 걸렸거든요. 아무래도 공모 가격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의무 확약 신청했던 가격 이하로 공모가가 정해졌다고 보이는 결과인데요. 그래서 최종 의무 확약 비율은 7.9%까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기관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부분 운용사가 가져갔고요. 전체 물량의 70%가 운용사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무 확약도 전부 운용사에서 신청이 되었고 확약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노트는 상장일 유통 물량이 1142만 주가 됩니다. 전체 물량의 11.2%가 상장일에 유통이 되니까요. 유통 물량은 아주 좋은 종목이죠. 다만 불안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통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어간다는 것, 두 번째는 기존 주주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적어야 좋은 건지 많아야 좋은 건지 저도 이제는 좀 아리송한데요. 요즘 분위기가 기존 주주가 시초가부터 좀 나서주지 않으면 시초가가 뜨기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통 물량은 아주 좋지만 불안 요소도 있거든요. 그래도 다 잘 될 거다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봅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서 계열사 SD바이오센서와 밸류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SD바이오센서 오늘 주가 기준으로 PER은 2.4배인데요. 이 종목은 주가가 퐁당퐁당 하면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주가가 약 20% 정도 올라왔고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데요. 버티는 이유가 중국이 최근에 위드 코로나로 정책을 수정을 했죠. 중국 쪽으로 진단키트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한국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게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가운데 파란 줄이 7일 평균 확진자 수인데요. 약간씩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바이오노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현재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진단키트 종목들의 매크로 환경은 그렇게 나쁜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하튼 SD바이오센서 PER 2.4를 적용하면 바이오노트의 적정 시가총액은 약 1조 4,300억 원이 되고 주가는 14,000원이 됩니다. 공모 가격이 9,000원이었으니까 공모가 대비 약 50% 정도 상승한 주가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지만 바이오노트는 올해 분기 실적이 성큼성큼 빠지고 있었죠. 화면 보시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매 분기마다 절반씩 실적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4분기 실적도 3분기 절반 정도라고 예상을 해보면 올해 순이익은 4,622억 원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을 했던 추정 이익을 다시 적용하면 적정 주가는 1,900원 정도가 되는데요. 공모 가격 대비 1,900원 상승한 주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정도 주가가 보수적인 목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초가가 얼마로 잡히느냐를 보면서 매도할 가격을 다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청약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수요 예측 결과와 상장일 성적이 무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노트를 청약하신 분들은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다 이런 생각들은 머리에서 지워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하지 않았다면 공모 가격이 9,000원으로 정해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종목들도 수요 예측은 여전히 외면을 받고 있지만 상장일 성적이 괜찮습니다. 지난달에 상장했던 DTNCRO가 아픔을 주기는 했지만 인벤티지 랩이 곧바로 만회를 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했던 바이오 7종목을 보면 시초가 기준으로 6종목이 공모 가격 이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노트도 이런 분위기를 잘 연결시켜 주길 바라보고 싶습니다. 바이오노트는 시초가는 최대 18,000원 그리고 최소 8,100원 사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조금 전에 상장일 유통물량에서 보셨겠지만 기존 주주가 거의 없고 대부분 공모주주가 물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장전에 매도를 좀 참아주면 시초 가격이 어느 정도는 떠서 시작될 수가 있으니까요. 시초가가 너무 높게 뜨면 어쩔 수 없겠지만 공모가 근처에서 시작을 할 것 같다면 장 열리고 매도하시는 것을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구독자 한 분께서 댓글로 말씀 주신 게 있었는데 그해 마지막 상장하는 종목들이 좋은 수익을 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과 21년을 살펴보았는데요. 20년도는 12월 23일이 마지막 상장일이었는데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석경 AT가 동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석경 AT는 그날 따상을 갖고 지노맨 컴퍼니는 시초가는 더블로 시작을 했지만 종가는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공모 가격 대비 72%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리고 작년에 마지막 종목 레몽레인이었습니다. 최근에 재벌집 막내 아들로 유명하죠. 제가 작년에 이 종목 소개하면서 올해 이 드라마가 잘 되면 레몽레인 주가도 좋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레몽레인은 청약을 했었고 상장일에 매도를 했지만 그 뒤로 매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여하튼 레몽레인은 코넥스 이전하는 종목이었지만 시초가는 73%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종가는 60%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치고는 정말 괜찮은 수익을 준 종목이었는데요. 이 세 종목처럼 바이오노트도 힘들었던 올해를 멋지게 마무리를 해주는 종목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올해 마지막 종목이니까요. 호가창 라이브를 해야 되겠죠. 청약하신 분들 목요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